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한미 양자회담이죠. 트럼프와 이재명의 회담이 8월 25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8월 25일 너무나 중요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를 봐도 원래가 15% 일괄 관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원래 있던 관세에다 15%를 더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자동차가 원래 2.5% 관세가 있었거든요. 그럼 15 더하면 1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서면 협정이 아니다 보니까 말로 한 거다 보니까 트럼프 해석이 다르고 일본 측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서면으로 협정한 게 없어요. 이제 이재명이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사인해야 진짜로 이제 협정이 되는 건데 일단은 15%가 관세가 8월 7일부터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쌀과 소고기 이 개방이 미국 측 얘기 다르고 우리 측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이 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방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다음에 소고기 원령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트럼프는 소고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가 원더풀, 훌륭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소고기 수출에 엄청난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 같은 나라도 심지어 사가거든요. 호주는 자기 나라 소고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갑니다. 그럼 우리는 안 사오느냐? 우리가 엄청 사와요. 지금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 1위랍니다.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원령 제한이라는 걸 걸어가지고서 30개월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안 사가는 것처럼 마치 무슨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익도 없으면서 그냥 명분만 30개월 그 뭐 광우병 그 청산 규리 그것 때문에 아직도 거기서 망령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 좌파들이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30개월 원령 제한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쌀도 이미 이게 이제 뭐 추가 개방이 없다는 건데 사실은 쌀 개방도 이미 합의가 된 게 아니냐. 일본도 쌀을 수입하거든요. 근데 우리만 안 하느냐. 이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측 얘기하고 우리 측 얘기가 다른 게 뭐냐. 쌀과 소고기를 놓고 트럼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completely open, 완전히 개방됐다. 한국의 그 미국산 농축산물 이것도 제한 없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서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령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쌀 개방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두고 말이죠. 미국에 가서 이재명이 갔을 때 이거 난리 나게 생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CNBC라고 있어요. 이 방송에 그 미국 측의 고위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인터뷰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가 나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이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 소고기와 쌀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이 이게 개방을 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개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앵커가 그래도 혹시 이 한국에서 소고기와 쌀을 갖다가 완전 개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35%로 올릴 겁니다. 이거 아주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죠? 브라질이 50% 관세 두드려 맞은 거, 인도도 50% 두드려 맞고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도하고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지금 인도는 뭐 조금 또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관세를 두드려 맞거든요. 이게 브릭스라 그래가지고 브라질, 인도 또 무슨 뭐 저쪽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그 친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브릭스 국가다라 그래요. 이런 나라들이 뭔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약간 삐딱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그냥 때려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관세를 갖다가 크게 때릴 것처럼 지금 50% 이상 때릴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빡쳐가지고 말이죠. 메드베네프 그 푸틴의 지금 그 시다발이죠. 총리로 있는 메드베네프가 핵 얘기를 꺼냈잖아요. 마치 미국이 그렇게 관세를 때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이 전쟁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면 뭐 핵 어쩌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가 바로 그냥 핵 추진 잠수함 바로 러시아 쪽으로 진주시켜가지고 북해로 갔는지 지금 뭐 러시아 앞바다로 어디로 갔는지 지금 바로 그냥 핵 추진 잠수함 출동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지금 푸틴이라든가 메드베데프가 조용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푸틴도 아는 거지. 괜히 말이야 지금 관세 때렸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와 말이야 핵으로 대응할 거야 어쩌고 하다가는 그래? 그럼 우리가 바로 그냥 핵 추진 잠수함 니네 앞바다에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쏴버리겠다. 이런 어떤 거란 말이죠. 그야말로 트럼프는 불강불급 작전을 쓰는 거야. 불강불급 작전. 그러니까 완전히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작전을 쓰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안 통해. 예를 들어서 협박을 한다든지 무슨 뭐 이런 게 안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나라 있죠. 스위스도 지금 관세를 39% 뜯어맞았죠. 39%. 이게 왜 39%를 뜯어맞았냐면 관세를 갖다가 이제 스위스에 대해서 많이 때리니까 스위스 대통령이 지금 여기 불만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관세를 정하는 게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자기 일방적으로 정하지 무슨 뭐 그래 39% 그래 또 올려버린 거야. 원래 35%다 그랬다가 39%를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금 스위스 대통령이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는 실각할 수 있거든. 캐나다 총리도 트럼프한테 결국 찍혀가고 실각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스위스 대통령이 겁나가지고서 미국으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관세를 내려달라고. 내려주기는 뭘 내려줍니까? 안 내려주지.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세계를 갖다가 지금 이 관세를 가지고 지금 경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냐?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관세라는 걸 가지고 세계 이 자유진영 국가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중국과 대적하라고 확실하게 저 공산주의와 대적하라고 그렇게 공산주의와 싸우는 중국과 싸우는 전선에 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은 지금 중국과 싸우는데 앞장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저번에 대만이 중국을 쳐들어가면 어떡하냐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오면 그때가 생각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답변을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면 대만을 돕겠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대만을 도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그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쳤다고 본단 말이야. 지금 한국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협조하지 않는 그런 뭐 정상이나 협조하지 않는 국가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차없이 관세를 때려버리고 있어요. 관세를 가차없이 때려버리고 그리고 또 재고도 없어.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가서 그러지 않아도 뭐 별로 이재명을 뭐 미워하는 게 분명한데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문제 같은 것이 지금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권 탄압 같은 것이 미국에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인권 유린하면서 몸에 손을 대가지고서 그 부상까지 당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고받고 있는 차에 한국 인권 문제를 갖다가 얼마나 지금 거론하기 좋습니까?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박 지금 룰라를 가지고도 저 50%를 때려버렸는데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고가올 텐데 별로 그 트럼프가 이재명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만약에 가가지고서 쌀과 소고기를 갖다가 뭐 광우병이 어떠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수입할 수 없다 어쩌고 하면 트럼프가 그걸 받아주겠냐 이 말이죠. 지금 구인철 얘들 협상단은 가가지고서 뭐 사진을 보여주면서 광우병 때 그 난동 사건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한국인들의 감정이 어떻다 그래가지고서 그 부분은 넘어갔다 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쪽 얘기가 그런 얘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야. 그런 소고기와 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협의했다가 아니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소고기와 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무슨 광우병 뭘 보내주고 말도 안 되는 다 그것도 다 거짓말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말해요? 소고기와 쌀 시장을 갖다가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이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컴플리트리 오픈이란 말을 썼단 말이야. 그럼 양측의 얘기를 대비해 보면 트럼프 쪽에서는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소고기와 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말이 없었다보다는 이쪽이 트럼프 쪽이 더 맞을 것 같고 말이 없었다는 건 그럼 개방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는 말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거야. 그러면 가면은 이제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이제 워싱턴에 가면은 소고기와 쌀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소고기와 쌀 이거 완전히 개방한 거 맞죠? 당신 이거 설명 들었어?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근데 이재명이가 소고기하고 쌀은 우리 뭐 저기 정서상 국민 정서상 뭐 광우병 뭐 그것 때문에 뭐 개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미국에다가 컴플리트리 오픈이라고 다 얘기해놨고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말이죠 15%라니까 일본 애들이 그냥 15%로
일괄 관세, 뭐 자동차도 15%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원래 있던 관세에다가 15%를 더한다는 거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해서 일본이 난리가 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고기와 쌀 시장을 갖다가 개방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지금 광을 팔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떡 줄 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CNBC 방송에서 만약에 한국이 소고기와 쌀 시장을 갖다가 개방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 30%입니다. 35%입니다. 관세 35%입니다라고 말해버린 거야. 야, 관세가 그냥 15%가 아니고 35%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강신업 TV에 대해서 여러분 응원 많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많은 지금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뭔가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데 과연 트럼프를 만났을 때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정말 실용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의심이 됩니다. 지금 뭔가를 숨기고 은폐하는 거 아닌지라는 의심도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강신업 TV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또 강신업 TV가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